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 약 1년 만에 5억 원가량 증가한 7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70억 원 정도는 김건희 여사 재산인데 윤 대통령 예금은 3억 원가량 늘었고 김 여사 소유 부동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이 1년 만에 5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물러난 뒤 신고한 지난해 6월 71억 7천만 원보다 4억 7천여만 원 늘어난 76억 4천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예금은 당시보다 3억 원가량 늘어 5억 2천여만 원을 기록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여억 원은 모두 김건희 여사의 재산입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의 본인 명의 토지가 31억여 원, 서초구 사저와 사무실 가액 18억 원, 본인 명의의 예금 약 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 85억 원,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160억 원을 신고하는 등 지난 5월 임용된 새 정부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42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 약 48억 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0억 원을 신고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재산도 41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2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태효 1차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토지와 주택 등 25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해 종전 신고가액보다 3억 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재산은 다음 달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62명인데 이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5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 한 채와 종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부산 동래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서울 강남과 미국 하와이의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내각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반포동 아파트 등 강남 아파트 2채를 신고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92억 원으로 이번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용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채씩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이 된 현 정부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명, 전체 30%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재산 신고 때 드러난 다주택자 비율 17%보다 높아진 수치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달라진 공직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장차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의원 100여 명과 장차관과 외청장 60여 명 등 당정이 총출동했습니다. 만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킵시다. 당 지도부는 당의 단합을 호소했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자기 정치보다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강에 나선 윤희숙 전 의원은 현재 당의 갈등 상황은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며 이른바 윤핵관과 이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연찬회에서는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의원들 간 격론도 예상됩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이나 2월쯤 새 대표가 뽑힐 거라고 말했는데 당 내에선 올해 안에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차기 주자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1년 전 0.5%였는데 꼭 1년 만에 5배인 2.5%가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인상 속도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4번 연속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 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처음 올리기 시작한 건 물가가 뛰기 시작한 작년 8월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만에 5배인 2.5%가 됐습니다. 역대 금리 인상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건 물가 잡는 게 급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데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이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 또 0.7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많이 인프루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번 다 금리를 올리면 연말 기준금리는 3%가 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시작한 전화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should agree to demilitarize the zone around the plant and agree to allow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sit as soon as possible. 지난 3월부터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러시아 쪽으로 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연결되는 전력선을 차단하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원자로의 온도가 치솟아 핵재앙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 2개의 원자로가 우크라이나 전력망과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Бо кожна хвилина переб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на атомній станції – це ризик глобальної радіаційної катастрофи. 전쟁은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01만 명인 군 병력 규모를 내년에 1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에 달하는 추가 군사 지원을 이미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글을 오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긍정적입니다. 엊그제 로이터 여론조사에선 러시아가 물러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